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요 앞전에 누가 있었냐면은 허블이라는 아이씨가 있어가지고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식으로 정리도 했었어요. 그래서 허블의 법칙에서 나오는 공식 두 가지를 다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는 조지 가문프와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는 호일은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팽창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 이런 느낌이지. 빅뱅이 아니 저 우주가 커지면서 그 우주 안에 물질과 에너지도 계속 생성됩니다. 시간의 커짐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커지는데 그 안에 질량도 계속 증가하고 에너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밀도도 일정하겠죠. 다 변하지 않고 일정해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는 조지 람프는 아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랑 물질은 한정적이다. 그 상태에서 부피만 증가한다. 그래서 총질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밀도는 질량은 똑같은데 부피만 커졌으니까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똑같은데 부피만 커지다 보니까 같은 에너지로 점점 넓어지는 공간을 데우면 온도도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는 조지 가우프는 증거를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는 호일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조지 가우프는 구스런 사람이었었거든. 구스런 사람인데 대학교를 워싱턴 대학교를 나왔어. 근데 호일은 완전 저기 뭐야 그런 알잖아 그 본투비 미국.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약간 호일 쪽으로 조금 더 밀어주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호일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회자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지 강호프가 그 우주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견이 교수님이랑 다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방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 폭발 말고는 설명이 안 돼. 그럼 우주 단위의 폭발이게 큰 폭발이게 이렇게 영어로 했을 거죠. 사투리가 아니라. 그래서 빅뱅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빅뱅 우주론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어쨌든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온도가 점점 떨어져서 3000 켈빈이 되었을 때 원자, 핵이 전자를 포함하면서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빛이 드디어 뭘 할 수 있어요? 직진할 수 있게 되죠. 통합과학 때 배웠죠. 그래서 우주 전방향으로 퍼지게 돼요. 그리고 지금의 우주까지 계속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빛은 파장이 엄청 늘어나서 지구로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전파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누가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이 팔을 잡습니다. 보니까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온도로 따졌을 때 2.7 켈빈 정도에 되는 온도로 들어오고 있는 우주 전방향에서. 이거 조지 가모프가 예견했던 게 진짜로 밝혀졌네. 사실로 드러났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파장이 많은 거리를 여행한 빛이라고 하는 파동이 빛뿐만 아니라 도플러 효과이죠. 네. 파동이 너무 많은 거리를 여행해버리게 되면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네,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 전파 형태, 마이크로파의 형태로 지구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모사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자 펜저스하고 윌스는 우주 전방향에서 무조건 고르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코비라는 인공위성을 띄우니까 붉은색 영역은 고온이고 파란색 영역은 저온인데 조금 오차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인공위성이 너무 관측 기술이 안 좋았나? 조금 더 좋은 걸 띄웁니다. WMAP. 그래도 좀 더 자세히 그게 관찰이 돼요. 그 다음에 불균일성이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인정이 됩니다. 불균일성. 선생님이 통합과 이전에 이제 융합과 수업을 할 때는 플랑크 위성이 없었거든. 없었다고요? 네, 플랑크 위성이 교과서에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왔어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어쨌든 플랑크 위성을 띄워가지고 2013년도에 띄워서 더 자세히 관측을 했어. 미세한 온도 차이가 관측이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고르게 퍼져도 물질이 많이 있는 쪽에서는 막힐 거고 물질이 적게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빛이 들어오겠죠. 그럼 관측자 입장에서는 여기 빛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 불길일성이 있는 거예요. 즉 우주에 뿌려져 있는 성간 물질들이 불균일하게 퍼져 있으면 고르게 이렇게 빛이 퍼져도 못 들어오는 곳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주의 물질이 불규칙하게 퍼져 있구나. 그러면 사실 이후부터는 뭐가 설명이 되기 시작하냐면 별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가 설명이 돼요. 밀도가 높은 쪽에서 이제 물질들이 모여서 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력이 세지면서 이렇게 되었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두 번째 증거입니다. 질량비 몇 대 몇? 진짜 못하는데. 개수비로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7대 1인데 원래는 몇 대 몇이었게? 1대 1이었어요. 근데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변환이 일어나고 이렇게 거꾸로도 변환이 일어나요. 근데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떨어지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은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성자로의 변환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일어났다고 쳤을 때 양성자가 중성자의 7배 정도 많을 때, 즉 양성자가 14개, 중성자가 2개 이렇게 있을 때 얘 두 개랑 얘 두 개가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치면 나머지는 다 양성자만 있겠죠. 근데 양성자 한 개 있으면 이게 뭐예요? 뜨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이 12개 있고 헬륨 원자핵이 1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비로 보게 되면은 12대 1인데 질량수비로 보게 되면은 그 질량비는 12개 대 4개, 알갱이 4개, 즉 12대 14, 즉 3대 1의 질량비를 가질 수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누가 예측을 했냐면 조지 아모프가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측 기술이 안 좋았고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었는데 별빛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굵기를 보면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질량비를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됐던 거야?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야.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또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아. 빅뱅 우주론이 완전 맞는 얘기야 이러고 있었어. 근데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3가지 사실이 있어. 첫 번째, 우주 지평선 문제. 우주 배경 못사는 모든 방향에 균질하게 퍼지죠.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를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빛이 퍼졌다 쳤을 때 이쪽과 이쪽에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죠. 유체 속력으로 양쪽으로 퍼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물질이 그렇게 고르게 퍼질 수 있냐? 네? 그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쪽과 이쪽에 제일 처음에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이 고르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커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물질이 만들어지고 고르게 퍼지기도 전에 이게 폭발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왜 양쪽이 이렇게 똑같이 물질이 배치되어 있고 우주 배경 모사도 일정하게 나타나냐. 이거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한번 이렇게 고르게 퍼진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우주 지평선 문제. 정보 교환이 안 되는데 균질하다 이 말이지. 우주 배경 모사가 균일하게 관측된다. 두 번째 우주 평평성 문제. 우주가 거의 평평하게 관측이 돼요. 평평한 우주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그러면 이게 밀도에 따라서 좀 인계 밀도라는 게 있거든. 인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크면 우주가 수축하게 되고 네. 인계 밀도보다 작으면 팽창하게 되고 같으면 일정하게 되고 근데 평평 우주가 되기 위해선 초기의 우주 밀도가 어떤 특정한 인계 밀도 값을 가져야 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전부 다 에너지로 있었다 이게 물질로 점점 바뀌는 거거든. 물질과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돼. 우주 평평성 문제. 세 번째 자기 홀극 문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존재를 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N극과 S극이 따로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혼자 존재하는 홀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기장의 홀극은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발견이 안 됐어요. 홀극이 발견이 없는 거죠. 그럼 주장했던 내용이 오류가 있는 거니까 틀렸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세 가지 문제. 평평성 문제, 지평선 문제, 평평성 문제, 자기 홀극.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는 이론이 인플레이션 이론, 즉 급팽창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창기에는 우주가 살짝 팽창했다가 갑자기 빡 팽창했다. 그리고 일정해졌다 이렇게.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팽창하면은 초창기에 이게 전부 다 가능해져. 이 문제점들이 다 해결돼. 아까 방금 네, 세 가지 문제점입니다. 이게 물질이 생성되고 제일 처음에 속도가 느렸을 때 물질이 만들어져서 고르게 퍼졌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팍 팽창됐다. 우주 배경 모사도 일정하게 퍼진 다음에 팍 팽창.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이 돼요. 자기 홀극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가 한 100광년 정도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초창기에 만들어졌는 자기 홀극들이 100광년 이후보다 훨씬 더 멀리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급팽창되어 버려서 우리가 그걸 관측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백관년 이후에니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점들이 전부 다 해결됐어요. 그 무슨 진짜 불림 관측 가능한 우주. 문제 수평은 우리가 저기 바다 가서 저기 지평선을 막 하면 그 뒤에 보여. 아무거나 그런 거지. 뭐 지평선 밖에 자기 홀곡이 존재한다. 오케이? 네. 그래서 끝났고 그 다음에 가속 팽창 우주라는 게 있는데 일정하게 팽창하는 속력을 가지고 있던 우주가 최근에 관측을 해보니 갑자기 팽창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거야. 야, 이건 왜 그러지? 일정한 것까지 다 이해되는데 갑자기 최근에 왜 또 빨라지지? 가속 팽창 우주. 팽창 속도가 왜 갑자기 증가하였느냐? 이건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빈 공간이 생성되는데
물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빈 공간이 팽창하면서 만들어지겠죠. 그 빈 공간에서 팽창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중력, 물질이 있는 공간에서는 수축하는 힘이 있다면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는 팽창하려는 힘이 있다. 아, 물질 수가 정해져 있는데 공간 팽창에서 빈 공간 어. 지원자 팽창. 그렇지. 빈 공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암흑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암흑 에너지가 팽창하는 힘을 만들어낸다. 네. 잘 갖다 붙였지? 그런 거예요. 이걸 근데 팽창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웨이 초신성입니다. 원웨이 초신성은 우리가 얘가 어느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초신성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정도 거리에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발견되는 것마다 겉보기 등급을 보니까 훨씬 더 어두운 거야. 훨씬 더 큰 거야 등급이. 아니 왜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원의 초신성이 이 정도 거리에 있어야 되는데 훨씬 더 멀리 있네. 우주가 감속 팽창을 했다면 원의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가까이 있을 거고 더 밝게 보여야 될 건데 실제 관측 결과 보니까 더 어둡게 보였다. 즉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보다 더 멀리 왔다. 가속이 됐다. 원의 초신성 결과 우리가 이걸 밝혀냈다. 오케이? 잠깐 이 설명 끝.